비만 관절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의 순서는 발목과 관계되는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말 종아리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화, 걷기와 등깁 동안의 목말 종아리 관절의 점적 안정화, 발과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이제 발이 시작합니다. 목말 및 관절, 목말 및 관절의 구조, 목말 및 관절의 인대, 목말 및 관절의 운동 형상학, 목말 및 관절의 가동 범위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 다음 논의는 발의 무바 상태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체중 지지 상태, OKC, 그 다음에 B와 반대로 CKC는 체중 지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OKC는 오픈 키네마틱 체인, 그래서 열린 사선 운동이고요.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CKC는 닫힌 운동사들이며 체중 지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말합니다. 발목의 비체중 지지 상태의 움직임, OKC의 움직임은 종아리뼈와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고 목말뼈와 팔꿈치뼈 이하의 팔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발등 굽힘은 목말뼈가 아래 다리에 대해서 앞고르기, 여기 앞고르기 함과 동시에 이쪽 뒷 미끄러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뒤쪽 미끄러짐에 의해 목말뼈는 단지 제한된 앞쪽 병진 동말을 가지고 돌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발등꿈 시 목말 발꿈치 분절의 뒤쪽 미끄러짐에 의해서 팽팽해지는 뒤꿈치 종아리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발꿈치 종아리인대는 축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축 뒤에 붙기 때문에 발등 굽힘하면 팽팽해집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빗돌림축이죠. 이 빗돌림축 위에서 발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있죠.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래서 빨간 글씨로 있으면 예로 발등 굽힘 안쪽 돌림 할 때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근육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발등 굽힘 가쪽 돌림 하는 근육들이 여기 있어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그 다음에 발바닥 굽힘 안쪽 들림 하는 근육들이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근육이 짧아지면서 동심서 수축하는 근육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가쪽 돌림, 그 다음에 발바닥 굽힘하는 근육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구심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면서 붙어 있는 근육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침대 외에도 아까 똑같은 것처럼 완전한 발등 굽힘은 뒤 목말 종아리인대, 세모의 뒤 정강 종아리인대로 길어지게 됩니다. 즉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뒤쪽. 그래서 뒤쪽에 있으니까 완전 발등 굽힘 할 때 길어지게 됩니다. 말은즉슨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목말 종아리 관절의 관절 운동 영상 등쪽 굽힘, TF 도지 플렉션, 발등 굽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임상적 상황이 있어 겨딘 데 의해 발휘된 장력은 비상정적으로 크게 되어 완전한 발등 굽힘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발등 굽힘은 인대 손상이나 목말 종아리 관절의 장기적 고정 이후 흔히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 관절 기법을 통해서 발등 굽힘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둔 치료법 전구법이 목말 종아리 관절의 수동 관절 기법이며, 그다음에 특히 임상가는 아래 다리에 대해 목말뼈와 발을 뒤쪽 방향 변진 운동을 적용하면서 이 발등 굽힘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뒤쪽 이렇게 여기를 발로 고정해서 뒤쪽 미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적용된 뒷 미끄러짐은 능동적 발등 굽힘을 증가시키고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모든 조직들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조직에 겨딘되는 많은 섬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 운동 형상학 두 번째, 발바닥 굽힘입니다. 발바닥 굽힘 동안 목말뼈는 뒤쪽 고르기와 동시에 앞쪽 미끄러짐을 합니다. 뒤쪽 고르기를 동시에 앞쪽 미끄러짐을 합니다. 그래서 목말뼈의 앞쪽 병진동에 의해서 앞 목말 종아리인대 앞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완전한 발바닥 굽힘을 해서 신장되고 세모의 정강 발배 섬유는 또한 완전한 발바닥 굽힘 시 팽팽해집니다. 또한 발바닥 굽힘은
발등 굽힘 근육과 앞 관절 주머니를 신장시킵니다. 그러면 축 앞에 있어요. 앞 목말 종아리인데, 그 다음에 세모인대 정강 발배섬유도 여기 보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정강 발배섬유도 축 앞에 있기 때문에 발바닥 굽힘 시 신장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랬죠. 발바닥 굽힘에서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으면, 극단적인 발바닥 굽힘은 먼 쪽 정강뼈와 뒤쪽 목말뼈나 발꿈치 사이에 특히 발세모뼈, 발세모뼈가 있거든요. 이걸 오스티리고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가 쪽 목말뼈 근처에 위치한 작지만 비교적인 드문 뼈, 액세서리 본이 이 발세모뼈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할 경우 발등 굽힘 시 충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좁아지면서 뼈와 뼈사리가 부딪히겠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걷기, 디딤기 동안 목말 종아리 관절의 점진적 안정화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발꿈치 닫기, 힐 스트라이크는 지면에 발을 내려놓기 위해 발목은 빠르게 발바닥 굽힘을 합니다. 걸음주기에서 0에서 5%, 요거 있죠? 0에서 5%, 2주기겠죠? 그래서 발바닥 굽힘을 함께 됩니다. 점진적 안정화, 보행 초기의 발등 굽힘의 안정성, 걷기, 발바퀴 닫기 단계에 도달하자마자 아래 다니는 지면의 발에 대해서 앞쪽으로 돌림 운동, 즉 발등 굽힘을 하기 시작합니다. 5% 밑에부터 여기 점점 발등 굽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은 발꿈치 떼기 직후까지 계속되게 걸음주기 동안 초기 발등 굽힘 지점에서 발목은 신장된 많은 겨딘대들과 발바닥 굽힘 근육들에서 증가된 장력, 여기 늘어나죠. 발등 굽힘하면 이 늘어나는 근육들, 발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서 증가된 장력에 의해 안정성을 증가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림에 보았듯이 이렇게 발등 굽힘을 하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가 멀어지면서 인대들이와 여러가지 결합 조직에 의해서 수동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꽉 끼게 돼요. 그래서 발등 굽힘할 때 안정성을 뛰어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보행 초기 발등 굽힘의 안정성 세 번째, 발등 굽힘이 된 발목은 약간 더 넓은 목말뼈 앞쪽이 장부쪽 이음, 몰티스의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면 넓어지면서 끼이겠죠? 그 때문에 더욱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목말뼈가 장부쪽 이음과 맞물게 되는 끼임 효과는 원쪽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약간 벌어지게 하고, 이렇게 벌어지겠죠. 또한 원쪽 정강 종아리인대와 뼈 사이 음악이 뼈 사이에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장력에 의해서 팽팽해지는 수동장력, 늘어지면서 끼임 효과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발등 굽힘을 할 때 안정성이 크게 유발하는 거죠. 초기 발등 굽힘의 안정성 다섯 번째, 발등 굽힘과 관절염. 걷기 밀기 단계 초기에서 걸음주기에서 한 40%, 여기 있죠. 이제 직후 완전히 발등 굽힘된 목말 종아리 관절은 닫힌 위치, 크로스 파킹 위치가 되어 가장 안정적인 위치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꽉 끼게 되는 거죠. 수동 장력에 의해서도. 그래서 이때 관절은 체중이 4배에 달하는 압박력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지지하겠죠. 그래서 고유의 일치성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마모성인 일차성 뼈 관절염이 비교적 낮은 비율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엉덩관절이나 무릎에서 일차성 뼈 관절염은 목말 종아리 관절보다 9배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만큼 낮다는 거죠, 빈도가. 그러나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 외상 후 삐거나 골절 후 관절염은 비교적 흔합니다. 마모성 관절염보다. 그래서 외상 이후에 장부 쪽 이음에서 발생하는 관절면들의 불일치성이 주요 원인이어서 관절 속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는 뼈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목말 초기의 발등 굽힘의 안정성 여섯 번째, 종아리뼈 움직임. 앞전 시간에서 말했죠. 종아리뼈가
발등 굽힘하면 가쪽이 넓어지면서 앞쪽, 그 다음에 뒤쪽 활주, 이쪽 방향 활주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 굽힘에서 일어난 약간의 장부촉임에 벌어지는 종아리뼈의 작은 돌림 운동과 평준 운동을 유발합니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원쪽 정강종아리 관절과 몸쪽 정강종아리 관절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종아리뼈의 움직이들은 신장된 원쪽, 앞쪽, 뒤쪽 정강종아리인데 뼈 사이 내에서 수송장력, 늘어난 장력에 의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만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게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원쪽 정강종아리 관절에서 발목이 중립으로부터 발등 굽힘하는 동안 종아리뼈는 안쪽 돌림, 가쪽 이동, 즉 넓어짐, 이렇게 넓어짐, 그 다음에 뒤쪽, 위쪽 활주 동작이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에 초래된 발목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발등 굽힘이 난 위쪽 발목빔 또는 인대 결합빔의 정의는 극단적인 발등 굽힘이 예를 들어 점프나 떨어져서 착지할 때 연관된 발목 손상에 의해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강렬한 발목은 발에 대해 아래다리가 발등 굽힘, 즉 체중 지지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 지지 상태에서 발등 굽히면 장부촉임의 바깥쪽에 파열시키고 많은 조직들을 손상시킵니다. 외상에 의해 넓어진 장부촉 이음 및 이와 관련된 종아리뼈들의 이동은 뼈 사이는 물론 정강 종아리뼈의 관절을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발등 굽힘이 과도하게 되어버리면 이 사이가 넓어지겠죠. 넓어지면서 인대나 이런 결합 조직들이 과도한 이상의 그 늘어남 때문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위쪽 발목빔 또는 인대 결합빔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외상에서 뼈 사이막과 정강종아리 인대가 수동량력을 발생을 많이 하기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나가지고 손상을 초래합니다. 체중지 상태의 극단적인 발등 굽힘과 착지 손상 대해서 말할게요. 극단적인 발굽힘 결합하여 위쪽 발목빔이 공통 손상 기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장보촉 이음 내에 발목뼈가 과도하게 가쪽 돌림 토크가 연루되고 체중 지지 관점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동작은 점프 후 발동 급힘된 오른쪽 발목이 착지할 때와 이와 동시에 신체 아래에는 왼쪽으로 빠르게 돌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동작은 고정된 발에 대해 오른쪽 정강뼈가 강력하게 안쪽 돌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볼게요. 이게 지면에서 착지했을 때, 점프해서 착지했을 때 발등 굽힘이 일어나겠죠. 발등 굽힘이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 이게 오른다리고 여기는 왼쪽 다리라고 할게요. 착지할 때 동시에 왼쪽 다리 빠르게 돌림됩니다. 발등 굽힘 하면서 왼쪽으로 빠르게 돌리면 나오죠. 왼쪽으로 여기 왼쪽이죠. 아까 왼쪽 다리 있고 오른쪽 다리라고 하면 왼쪽 다리 이렇게 돌림하겠죠. 그러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기준에서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정된 발 오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는 강력하게 안쪽 돌림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다리, 여기가 오른쪽 다리에 있을 때 얘가 발등 굽힘하면서 착지했을 때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오른쪽 다리의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이렇게 오른쪽 안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움직임의 장부촉 이음과 과도한 가쪽 돌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쪽 돌림되면 이쪽으로 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쪽 들려버려요. 착지가 이렇게 착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쪽 들림과 발등 굽힘과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안쪽 돌리를 결합을 해서 생기는 손상 기전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발등 굽힘, 위쪽 발목빔 또는 인대 결합 손상의 특징은 가장 높은 인대 변형, 앞 정강 종아리 인대가 일어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모인대 앞섬유들, 그 다음에 보통 8에서 90% 변형이 있고 이 인대가 측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수치는 이론적으로 손상을 유발하는 수 있는 것은 신장입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발목빔 또는 인대 결합빔은
모든 발목 손상이 약 10% 이런다고 보고 있어요. 좀 드물한 거예요. 그래서 드문 가쪽 돌림과 비슷한 겁니다. 별로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다양한 조직의 외상 가능성 때문에 이쪽 발목뼈 이후 회복 시간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발등 굽힘이나 발바닥 굽힘이 초래되는 발목의 손상. 두 번째, 발바닥 굽힘의 손상을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목말 종아리 관절의 느슨한 위치에 있는 발바닥 굽힘은 발목의 많은 겨진대들과 모든 발바닥 굽힘 근육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왜 느슨한 위치일까요? 발바닥 굽힘은 여기가 발등 굽힘이죠? 그러면 이 발바닥 굽힘할 때 이제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러면 넓어졌던 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가 이제 좁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대와 뼈 사이막 인대들이 느슨하겠죠. 수동장력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바닥 굽히면 안쪽 복사와 가쪽 복사 사이의 목말뼈가 좁은 부위로 위치하기 시키기 때문에 장보초 이음 내 장력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발바닥 굽힘은 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목말뼈를 느슨하게 잡도록 유발하고, 따라서 완전한 발바닥 굽힘과 안쪽 들린된 발목 상태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 목말 종아리 관절이 비교적 불안한 쪽이 있게 되고, 하이를 착용하거나 점프를 하여 발바닥 굽힘과 안쪽 들림, 이렇게 안쪽 들림 상태로 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쪽 들림. 그래서 장보촉 이음 탈 안정화와 장보촉 여기가 느슨하게 풀린다는 뜻이고, 가쪽 발목 가쪽 인대가 여기 이게 이제 신장성이 늘어나면서 과도하게 들으면서 손상시키겠죠. 그래서 발바닥 굽힘의 손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말빅 관절, 이제 발과 관련된 목말빅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말믹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 거고라 관절이라고 말하고, 일어난 운동의 크기 평가를 위해서 부하를 받지 않는 발꿈치뼈만 견고히 잡아 양옆에 그리고 돌림시켜 방식으로 비틀림됩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그래서 목말뼈에 타이트하게 꼭 맞는 목말 종아리 관절 내에 거의 고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체중 지증 활동 동안에 엎침, 프로네이션, 뒷침, 슈피네이션 동안 고정된 목말뼈에 대해서 발꿈치뼈가 움직이고, 그래서 비체중 지지겠죠. 그래서 그러나 걷기나 디딩기 동안의 체중 지지 상태, CKC로 말하는 거죠. 엎침과 뒷침은 비교적 고정된 발꿈치뼈에 대해서 아래다리와 목말뼈가 하나 단위로서 돌림을 때 일어납니다. 아까 설명했죠? 체중 지지 상태에 근거한 목말비 관절의 운동 형상학은 발의 운동에 의해 필수적인 개념이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파른 언덕, 가로질러 걷기, 다리를 넓고 벌리고 서 있기, 걷기나 달리기 동안 빠르게 방향 전환하기,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중심 유지하기 같은 활동이 필수적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목말 및 관절, 거고라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 관절의 구조. 저번에 말한 대로 목말 및 관절은 3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면 안테리어 파셋, 미들 파셋, 포스테리어 파셋. 그래서 앞 관절면, 뒤 관절면, 중간 관절면, 뒤 관절면이라고 하고, 뒤 관절면은 목말 및 관절의 뒤 관절의 전체적으로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목한 목말뼈 뒤 관절면은 볼록한 뒤 관절면에 놓이게 됩니다. 이 관절면은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로서 인대, 체중, 그리고 활성된 근육에 의해서 매우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세계의 모든 관절이 목말 및 관절에서 움직임을 기여하지만 일반적으로 발 뒤부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동 기법을 적용할 때 좀 더 중요한 뒤 관절을 집중합니다. 목말 및 관절의 인대, 발꿈치 종아리 인대는 과도한 안쪽 들림을 제한하고, 세모인대는 과도한 가쪽 들림을 제한합니다. 발꿈치 종아리 인대는 여기 있죠. 인대는 축 뒤에 있어요. 그리고 가쪽에 있어요. 축 뒤에 가쪽에 있죠. 여기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쪽 들림하면 이쪽에 늘어나겠죠. 여기가 또 발등 굽힘하면 또 늘어나겠죠. 여기서는 그냥 과도한 안쪽 들림이 제한한다고 했으면 이쪽이 있고 안쪽 들림이면
신장되고 팽팽하고 그럼 제한이 있겠죠. 또 세모인대는 과도한 가쪽 들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쪽 면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겠죠. 여기 안쪽 면에 있어서 과도한 가쪽 들림할 때 여기 안쪽에 있는 구조들이 늘어나겠죠.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운동을 제한하겠죠. 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목말 발꿈치인대와 목인대, 여기 목인대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목인대는 목말뼈와 발꿈치 사이에 직접 부착하기 때문에 목말 및 관절의 가장 큰 비근육성 강화를 제공하고 넓고 평평한 이 인대들은 발목굴 내에서 사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림 14.8에서처럼 관절이 개방시키지 않는다면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목말 및 관절의 인대, 뼈 사이 인대와 목인대. 아까 목인대가 어디 있었죠? 여기 안쪽에 있죠? 목인대, 뼈 사이인대. 뼈 사이인대는 특히 안쪽 들림 끝범위에 제한을 합니다. 여기 바깥쪽에 있었죠? 안쪽 들림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인대도. 뼈 사이인데도 어디 있겠어요? 여기가 축이라고 보면 돼요. 축. 그래서 안쪽 들림하면 팽팽해집니다. 끝범위가. 그래서 발꿈치 뼈에 저격이 되는 가쪽 안쪽의 변증 운동의 힘은 뼈 사이 인대의 스트레스 유발하며 목말 및 관절에서 안쪽 들림이 저항하는 인대와 기능과 일치합니다. 목말 및 관절의 운동 형상학. 목말 및 관절에서의 관절 운동 형상은 세 개의 관절면 사이에서 미끄러짐 운동이 연루됩니다. 이러한 발꿈치뼈와 목말뼈 사이에 일어난 곡선 운동을 유발합니다. 이축이에요. 이축.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목말 및 관절의 운동 형상학. 빨간색 선인 돌림축인 엎침과 뒷침. 사람마다 고려할 만한 차이가 있지만 돌림축은 대개 가쪽, 뒤쪽 발꿈치를 통과한 선으로 설명되며 앞쪽, 안쪽,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목말 및 관절을 통과해 주행합니다. 이렇게 목말 및 관절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통과하고, 그래서 앞쪽,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안쪽, 그래도 이렇게 위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돌림축은 수평면으로 42도, 시상면으로부터 16도 정도로 각도를 위치하고 목말 및 관절의 엎침 뒤침은 돌림축의 직각인 운동호에서 목말뼈에 대해서 발꿈치뼈의 움직임일 때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보통 OKC, 비체중지지 상태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비체중지 상태. 목말 및 관절의 운동 형상학. 빨간색 돌림축의 엎침과 뒤침. 네 번째, 일반적 추구 경사에 의해 엎침, 뒤침 세 가지 주요 성분은 두 가지 성분은 안쪽 들림, 가쪽 들림, 그리고 벌림 모음이고 가장 명확하게 납니다. A, B, C 요거. 그래서 따라서 엎침은 주요 성분은 가쪽 들림과 벌림. 엎침은 가쪽 들림과 벌림. 가쪽 들림과 이렇게 벌림. 그다음에 뒤침의 주요 성분은 안쪽 들림과 모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말뼈에 대해 발꿈치뼈는 약간 발 느낌과 발바닥 고품도 같이 결합되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목말 및 관절의 운동 형상학. 세 번째, 단순함을 위해 목말 및 관절의 뼈 운동 형상학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한 목말뼈에 대한 고정대한 발꿈치의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정되고 발꿈치의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이게 뭐였죠? OKC, 비체중 지지 상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걷기 동안 체중 부하에서 의해 발꿈치뼈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목말 및 관절이 일어나는 엎침과 뒤침은 상당 부분 목말뼈에서 수평 돌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고초에 의해 제공되는 고유한 안정성과 적합성 때문에 목말뼈의 수평 돌림은 전체적인 아래다리와 골반, 돌림 운동의 역학적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역학적 짝이라는 건 뭐냐면 체중 지지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은 즉 CKC는 엎침에서 뒤꿈치뼈는 가쪽 들림이 일어나고
목말뼈는 발바닥 굽힌 모음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정강뼈는 앞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근데 또한 뒷침은 뒤꿈치뼈는 안쪽 들림, 목말뼈는 발등 굽힘과 벌림이 발생하고 정강뼈는 가쪽 돌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체중 증진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은 아까 말한 대로 무릎과 엉덩이 관절들의 운동 형상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말 관절의 가동 범위, 안쪽 들림 가동 범위는 22.6도이고 가쪽 들림 가동 범위는 12.5입니다. 단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범위고 거의 2배 정도 하죠. 안쪽 들림이 왜겠습니까? 가쪽 복사가 있기 때문에 가쪽 들림이 적게 일어나고 안쪽 들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인대들이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쪽 들림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고 수동 가동 범위 측정한 연구에서는 안쪽 들림 대 가쪽 들림 비율은 3대 1였죠. 안쪽 들림도 많죠. 그래서 더 큰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수동이나 능동 관계없이 각쪽 복사가 좀 더 먼 쪽에 뻗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해머인대가 비교적 두껍기 때문에 가쪽 들림은 자연스럽게 제한되고 범위가 적은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강의 내용은 발에 방개단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가로 발목뼈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